안녕하십니까. 제가 맡은 광고, 두 개인데요. 광고 기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전 시간에 트렌드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광고 기획서를 작성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 컨셉트겠죠. 광고 컨셉트. 소비자의 욕구와 제품의 특장점과 트렌드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30분짜리 강의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스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틸을 눌러서 봐주시면 됩니다. 핵심과 요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프레젠테이션, 이게 기획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광고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쓰여지는 자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까지 제가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가 만들었던 컨셉트 중에서 하나 이런 게 있죠. SOL 광고 아세요? 나는 SOL 좋은 기름이니까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가 그 광고의 SOL 광고의 컨셉트였습니다. 소비자 쪽으로 보면 누구나 우리는 잘 나가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죠. 인생이 잘 나간다 이런 것이죠. 기름 제품으로 보면 SOL 휘발유는 순도가 높아서 연비가 좋아서 차가 같은 값이면 가성비 높게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트렌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북유럽과 뭐 일본과 이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쟁과 갈등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치열한 경쟁 심리가 있죠.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소비자와 제품과의 트렌드의 공통점에서 잘 나갑니다 라고 하는 컨셉트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광고 기획서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컨셉트를 설득하는 말과 글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요체는 광고 기획서란 깔때기다. 깔때기 어떻습니까? 들기름을 짜는 깔때기, 위가 넓고 밑에는 한 방울이 똑 떨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7개, 5개, 4개, 그걸 뭐 상황 분석이랄지, 뭐 비교 분석이랄지, 레퍼런스 케이스 스타디랄지 해서 위에는 분석을 하고 밑에는 결국은 컨셉트를 중간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표현이든 뭐든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깔때기와 같다. 역삼격한 것 같다. 라는 것이고, 형태로 보면 그 분석에서부터 컨셉트서부터 표현까지는 앞과 뒤를 이어달리기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의 틀에 매이지 마시고 편지를 자주 쓰시라. 기승전결 구조를 가져서 말과 글을 배치하고 상대방을 설득시켜라. 자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Be your best라 그래서 제가 뭐 이것만 갖고 3시간씩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BEST 무엇입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을 살피고, E, 쉽게 쓰고, 그죠? 쉽게 말하고, S, 스토리로 연결해서 말하고, T, 튜닝 또는 트레이닝, 열심히 리허설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죠? 서로 조율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광고 컨셉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서는 컨셉트를 중심으로 앞뒤를 이어달리고 엑기스만 남기는 일이다 하니까. 광고 컨셉트란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디어, 관심과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관심과 결합 무엇이냐? 양심냉장고 여러분들 정지선 지키기, 이경규의 정지선 지키기, 양심냉장고 아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거 TV를 쓰고 내가 뭐라 그랬지? 자, 유념해서 들으세요. 이경규 씨가, PD가 왜 정지선을 지키면 프로모션 상품으로 TV를 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TV 프로그램에 TV를 주자. 왜 냉장고를 주자고 했을까요? 이것이 컨셉트다 이런 겁니다. 이 컨셉트를 앞뒤로 이어달리면 그것이 기획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야, 이 박스 작잖아. 큰 거 꺼. 아, 좋아 보이는 거. TV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야, 테레비 박스 요만하잖아. 그죠. 다른 거 가져와.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양심 냉장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냉장고니까 여기다 내 양심을 넣으면 상하지 않겠구나. 오.
이거 자, 보세요. TV. TV에는 양심을 넣을 수 없죠. 냉장고에다 양심을 넣어야 양심이 상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경규 씨의 평소에, 이경규 씨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강아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낚시 프로그램도 하죠. 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합니다. 지지자, 낙지자, 호지자란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생산성이 난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다. 어찌됐든 돌아오면 광고 컨셉트란 제품과 소비자와 트렌드의 교집합이다. 그리고 광고 기획서는 광고 컨셉트를 앞뒤로 이어붙여서 설득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또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대박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광고의 컨셉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범 내려온다죠. 범은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쓰여진 톤 앤 매너, 형식은 무엇입니까? 송 앤 댄스죠. 그러면 이것을 기획했을 때 맨 앞단에 있는 분석의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문화 콘텐츠의 강자라고 그러잖아요. BTS가 됐건 기생충이 됐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리얼리티잖아요. 그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기획서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기획서는 나왔네요. 컨셉트는 범 내려온다고. 기획서는 추론해보면 이렇죠. 우리나라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수출해야 먹고 삽니다.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컨텐츠 무엇입니까? BTS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리얼리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범이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컨텐츠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송 앤 댄스, 문화 예술입니다. 예술 컨텐츠를 만들어서 범 내려온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리얼리티의 시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가고 현대문화센터를 가고 어디를 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시다. 이거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광고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DP, 스와트 분석 이런 거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론은 단지 생각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한 틀이다. 그것을 이어붙이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저는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무슨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조차도 어렴풋한 그 어떤 그림자조차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막 마음이 급한데, 자,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허리케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서를 쓰시겠습니까? 허리케인입니다. 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툭툭 허리가 끊어지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월드콘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움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면 초콜릿이 허리를 둘렀어요. 허리를 둘렀기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서는 컨셉이 무엇이냐? 돌아간다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제작물입니다. 이 제작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획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간다. 초콜릿이 돌아간다. 멘타콘. 허리케인. 기획서는, 자, 여러분들이 주신 초콜릿 제품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콜릿에 허리를 둘른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움이 유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집합은 소비자와 트렌드와 제품의 교집합 무엇입니까? 돌아간다. 그러면 메타콘, 허리케인, 벨리댄스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을 것이다. 메주틀 된장, 저관여 대표적인 브랜드죠. 메주틀 된장 언제 제일 맛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된장은 삼겹살 먹을 때 맛있다. 된장찌개는 고기 먹을 때 맛있다. 된장찌개는 배고플 때 맛있다. 저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투영하는 것밖에 만큼 가장 유일한 것이 없죠. 75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무엇을 하고 저녁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한 분은 여러분밖에 없을 겁니다. 저의 경험은 이랬습니다. 그것이 보편성을 획득하면 그것이 컨셉이 되는 것이죠. 저는 된장찌개가 언제 제일 맛있냐면 우리 안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인내심도 있고 사람이 차분하기도 하고
배려심도 있는데 음식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된장찌개가 언제 제일 맛있냐면요. 장모님이 오셨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컨셉을 장모님 손맛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논리로 기획서를 썼습니다. 광고상을 많이 받았어요. 밥 조금만 더 줘. 오늘 장모님 다녀가셨나? 얼마 만에 이게? 된장 잘 바꿨네. 해찬들, 매주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쌀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제가 농심기획 대표로 있을 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밥이 언제 제일 맛있으세요? 밥이 맛있어야 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보면 광고 컨셉트는 뭐냐? 생활의 발견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생활자를 다루니까요. 물건 판다는 건 생활 속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밥이 이럴 때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명란젓에 밥 올려 먹을 때,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을 때, 낙지 비빔밥, 계란 프라이, 들기름, 다른 김. 밥은 언제 맛있냐? 맛있는 반찬과 먹을 때 가장 맛있다. 이 쉬워 보이죠? 등합일명이라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인사이트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 기획서를 쓴다는 건 뭐냐? 컨셉트를 설득하는 과정이 기획서입니다. 그 과정 사이사이의 표현의 스토리텔링이다. 기획서를 쓰실 때 지금 감수성과 컨텐츠의 시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꼭 광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텔러가 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SWOT, SWOT 분석,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래서 그 강점과 약점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다뤄서 나의 강점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죠. STP,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시장을 나누고 타겟을 나누고 머릿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죠. 포피 무엇입니까? Price, Promotion, Price, Product. 근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기획서를 쓰실 때 이런 이론의 틀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연하거나 설득적인 게 안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추출해내시는 솔루션을 제가 엑기스라 그랬잖아요. 깔때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한 방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설득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걸 설득하려면 내가 앞장치를 뭘로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되지? 10개, 8개, 7개, 5개.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겨진 두 갈씩의 어떤 해설서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설득하라. 자, 실제 사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팩트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강의를 해주는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해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12명의 간부들과 2번씩 10번을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기법과 제안서를 쓰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밑에 다 있죠. 배경과 상향 분석은 생략하거나 압축하고 마케팅과 생활 속을 광고 일을 생활 속에 쉽게 전달해라. 그리고 편지 흐름과 어투로 훈련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다. 자, 여기 이게 팩트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저는 편지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맨 마지막에 제가 10번째는 제가 그동안의 소감을 가지고 기획서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핵심되는 요체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라면. 자, 편지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제가 핵심만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좌뇌가 해야 될 일을 우뇌에게 시켰다.
하지만 달려들었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회가 거듭되면 정량과 정상의 세계, 그 회사는 정량 회사였거든요. 인크로스라고 해서 미디어 회사. 저는 정성적인 관점으로 얘기했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스틸을 걸어놓고 한번 보세요. 일상은 시간과 장소의 데이터로 기록되지만 그 속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각인된다. 일과 인생은 순환한다. 우리의 인연도 그렇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요체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깔때기에 이어달리기다. 데이터를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저한테 맨 처음에 요청했던 윗분의 마음, 진심이 있었고 10번째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후련하게 마무리 시켜줬어야 됐고 또 저를 믿고 10번이나 교육을 시킨 데 대한 보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과로 돌려줘야 됐죠.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강의 속에서 했던 빨간똥 빼다와 띠로리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해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서와 편지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의 마음과 리얼리티로 칼럼에다 이걸 옮겨줘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저는 실제 기획서를 올해 6월 15일 날 이렇게 한 3, 40장의 기획서로 이른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40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서가 이렇게 편지의 흐름으로 깔때기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펼쳐가고 앞말과 뒷말이 이어진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발견한 솔루션을 설득하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라. 한 장 한 장 이것이 제 컨셉이었어요. 캐치볼이었다. 주고받는 캐치볼이었다. 이런 실체 데이터도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저에게 솔루션으로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었어요. 그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됐어요. 제가 1시간 10분 동안 포천에서 이 회사로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7만원짜리 딱지를 끊었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주 8병을 4명에서 순식간에 비워버렸죠. 이게 드라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타겟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팩트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이 제안서를 쓰는 것이다. 인생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근사했던 캐치볼을 남깁니다. 어떤 욕심은 진심으로 훌륭하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것이 제가 했던 날들입니다. 6월 15일 날 끝냈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그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남겨진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란 무엇입니까?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죠. 감동과 감정과 감각의 언어로 이어붙여서 감동시켜야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들어본 얘기인데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휴머니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리 집 강아지 달근데 그 사람들이 속초에 무료로 갈 수 있는 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거의 한 7, 80평짜리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저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그 회사가 이름이 인크로스였기 때문에 인생은 크로스 아니겠느냐 서로. 그래서 인크로스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칼럼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기획서란 편지를 쓰듯 할 말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서란 설득이다. 감정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스토리텔링, 기획서의 품격, 기획서를 쓰는 훈련법 무엇이 있을까요? 편지를 자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써봐야 늡니다. 저는 34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간략하게 요약드릴게요. 제가 아까 비어 베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발표법, 핵심만 간추려야 되는데 10분, 9분 남았군요. 간추려 볼게요. 일단 배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왜 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혼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너 혼나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켰는데 너무 잘해버리면 그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러면 너무 미움을 당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켰다 그러면 가서 사과부터 해가지고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죠. 비즈니스맨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이지 뭘 어디 가서 착하게 발표하는 그런 게 노래자랑 대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한비자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심정을 파악해서 주장을 적중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 실무자들을 다 받는 것 같지만 CEO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마칩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 사례를 들어줄게요. 중앙종합금융의 김석규 회장이 자기를 잘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김석규 회장이 저한테 너 죽일 일이냐 나를. 자기가 권성문이랑 박현주와 함께 3대 갬블러라 그래서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려달라는 거는 착한 사람으로 포지션해달라 그러다. 배경이 달랐던 것이죠.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광고 이럽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둘 때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2년 만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착한 거죠. 아까 그 광고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배경, 근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럽니다. 상대방의 눈높이, 상대방의 심중으로 뛰어들어갈 것,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할 것.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들은 마구 씹어넣습니다. 중수는 레퍼런스 정도가 들어오는데 고수는 뭘 생각하느냐? 상대방,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이해득실, 배경과 근거를 살핀다. 고수의 설득법 원고는 뭐냐? 왜 나한테 이런 오더가 왔을까? 왜 파트너가? 지난번 그 일 때문인가? 요즘 화두가 이거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틀을 배경과 근거, 인과를 살핀다. 두 번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출발, 배경, 토대 구축을 했다면 첫 번째는 토대 구축이다. 두 번째는 뭐냐? 전달력이다. 전달력. 프레젠테이션의 전달력의 요체는 뭐냐? 쉬워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이걸 잘 못해요. 그죠? 여기 위에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게 이하이의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숨 먹어서 내가 어떻게 한숨을 내가 어떻게 괜찮아야 안아줄까 이랬죠. 밑에 비슷합니다. 정준일. 부른 태양의 빛까지 언덕 넘은 날 엄마의 품고 눈물에 얻은 나약한 아들의 귓가에 떨리는 저 목도를 사랑한다. 우리도 나무자를 주고 가는 일래. 여러분 뭐 하나 남으세요? 이게 왜 그래요? 어렵고 현학적이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영어 많이 쓰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소통의 기본은 뭡니까? 서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대형사 안내 표지판.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최서영, 우미량, 도리. 이게 저 대웅전 앞에 있는데 관광객들 보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전문성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신문선입니다. 이게 연구위원, 교수의 화법이죠. 7%밖에 시청률을 못 받았어요. 이 차범근입니다. 시청률 21%였습니다. 이게 신문선 차범근. 쉽죠? 이게 신문선 차범근. 쉽죠? 또 하나, 장광설도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세 가지만 이야기를 명심해가지고 다들 밥 먹을 생각밖에 없는데 주례사 같은 거 말이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길고 과유불급이다. 데이터는 솔루션을 입증시킬 수 없는 데이터는 다 날려버린다. 머리만 복잡하게 한다. 이걸 잘 못해요. 아마추어들은. 다 수저박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니 3C 분석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완성이란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원고고 프레젠테이션이고 깔때기다. 솔루션이 여기 있다. 자신이 의도한 것으로 짜고 짜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잘했죠. 이게 맥북 에어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thin, it even fits inside one of these envelopes that we've all seen floating around the 허리 office. 봉투에서 꺼냈다 이런 So 거죠. let me go ahead and show it to you now.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화법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가 말하는 화법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쉬운 이 중에서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쉽습니다. 나이키, just do it.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로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나 데이터를 스토리로 만들어라. 가장 훌륭한 그 스토리텔링은 편익을 앞세우는 것인데 설득은 스토리다 이런 거죠. 그 편익을 이야기로 만들어라. 비가 온다를 하늘이 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 케네디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사히 쥐구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스 히딩크는 더 큰 목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Still I'm hungry. 20년 지나서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건 문서에 들어가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아직 소비자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감성이 부르죠.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여러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병렬로 얘기하는 감정이 이모셔널 본딩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를 썼네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도 좋고 저 점도 좋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을 흔드는 거죠. 결정적 단점을 하나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쓰는 기분으로 기획서를 쓰시라.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라. 편지를 구성하듯이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이어붙이시라. 이거 하시려면 인문을 좀 아셔야 돼요. 인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인 것이죠. 세상사 경우의 수입니다. 품격이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목수의 집은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지붕부터 우리처럼 집을 그리라면 지붕을 그리면 집이 허물어지죠. 목수는 석가래부터 받침들부터 그린다. 다 신용복 선생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자생이 모의 위기가 기회다 라고 하는 사례. 본질, 버들은 푸르고 잎은 붉다. 윤옥 화홍 정도를 아신다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장 점유율 5%에 대해서 BMW나 벤츠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기대어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가 올라갔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사례.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설득술이죠. 마지막으로 내면화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같이 하는 사람과 튜닝 많이 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웅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는 눈빛과 발빛, 목소리, 고저장단에서 온다. 55%가 바디랭귀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면서부터 프레젠테이션 할 때부터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옷차림새 잘 만드시고 중요할 때 호흡 끊으시고 삐딱하게 쓰지 마시고 한국에서 주머니에 손 넣는 거 금기입니다. 목소리에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중요한 부분에서 손을 모으고 이야기하십시오. 눈을 상대와 마주치십시오. 말할 때 스크린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끔 중요할 때에는 포즈. 지금 제가 이랬듯이 중요할 때 호흡을 주고 멈추시면 반박자, 한 박자 늦추면 10박자 빨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말고 어떤 환기시킬 때는 몇 발자국 이동을 해서 공간 이동을 하면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전환시키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Be Your Best, 프레젠테이션, 백그라운드, 상대의 의도에 맞게 설득하십시오. 이야기 쉽게 말하십시오. 스토리, 서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말하십시오. 온몸으로 말하십시오. 튜닝하고 트레이닝하고 리허설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광고 기획서 쓰는 법과 프레젠테이션의 그 중심에는 광고 컨셉트가 있습니다. 광고 컨셉트는 소비자와 제품과 트렌드의 교집합이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결국 무엇이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말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글을 쓰십시오. 결국은 드라마입니다. 결국은 설득력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기획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